안녕, 우탁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나? 혹시 첼시에는 램파드 양아들이 있다. 얼마 전 팀을 떠난 같은 런던 램시 램프티? 아니다. 꼬꼬마 6살 때부터 첼시와 함께 성장한 사나이, 만 18세부터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베스트 11에 선정된 축구 영재, 잉글랜드와 첼시 중원을 책임질 준비된 인재, 우리가 기대하는 첼시의 미래 메이슨 마운트,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메이슨 토니 마운트. 1999년 1월 10일생, 한국 나이 22살, 만 나이 21살, 국적 잉글랜드, 키 178cm, 몸무게 70kg. 마운트는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항구 도시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부산이나 울산 정도 되시겠다. 마운트는 누나와 함께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마운트 가족은 호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했고, 마운트 누나는 결혼해서 호주에 정착했다고 한다. 마운트의 가족은 축구를 사랑한다. 메이슨 마운트의 아버지 토니 마운트는 축구 선수 출신이며 포지션은 공격수였다고 한다. 이후 코치 생활을 거쳐 감독 일을 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마운트는 자연스럽게 축구를 시작했다. 마운트가 4살 때 지역 아카데미 팀에 입단할 수 있었고, 아카데미에서 활약하던 마운트에게 지역 팀인 포츠머스와 첼시가 관심을 보였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마운트의 마음은 첼시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마운트 나이 6살 때 첼시에 입단하게 된다. 하지만 마운트 아빠의 생각은 달랐다. 아들의 첼시행을 리스크라고 표현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인 빅클럽 입단을 왜 리스크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바로 어린 선수들을 1군에 기용하는 경우가 적은 첼시의 모습 때문이었다. 1군으로 올라가 선수 생활을 하기보다는 다른 팀 임대를 전전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마침 이 시기는 로만 구단주가 새로 온 시기와도 일치했는데, 첼시는 당시 유소년들을 키워 팀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부유한 재력으로 거물급 선수들을 영입해 팀을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마운트 아빠는 첼시 유소년 팀 입단을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고 축구에 대한 열정과 빵이 넘치는 꼬마 마운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건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마운트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첼시 FC 유소년 팀에 입단했다. 하지만 마운트 아빠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마운트야, 최근 첼시 유스 출신 선수들 중 1군으로 활약하는 유일한 선수는 존 테리 뿐이란다. 첼시는 좀 힘들지 않겠니? 라고 말이다. 하지만 호기로운 꼬마 마운트는 아빠 걱정 마세요, 존 테리 다음은 제가 될 테니까요 라며 아빠를 안심시켰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이 하던 마운트다. 마운트는 첼시 아카데미에서 훈련 세션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매번 꼭 참여했다. 그리고 훈련장으로 가는 길은 집에서 8km 거리로 좀 먼 편이었는데 차 안에서는 늘 학교 숙제를 했다고 한다. 축구와 학업 둘 다 열심히 임했던 어린 귀여운 마운트다. 마운트는 1군 팀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존 테리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마운트는 당시 우상이었던 다비드 루이스를 만나게 되었고, 1군 팀에 합류하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다비드 루이스와 마운트가 팀 동료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마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졌다. 첼시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고, 강한 멘탈과 능력을 보유한 어린 선수가 됐다. 특히 15-16 시즌엔 유스 FA컵 우승, UEFA 유스 우승을 달성했고, 16-17 시즌엔 유스 FA컵 우승과 유스리그 우승, 첼시 유스 황금기를 여러 제꼈다. U19 잉글랜드 유소년 대표팀에 승선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골든 플레이어 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 시즌엔 첼시 아카데미 올해 선수상도 수상하며 명실상부 첼시 유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로 손꼽혔다. 영국 축구계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마운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마운트가 6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경고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명실상부한 첼시 아카데미의 에이스였지만 마운트는 결국 1군 팀에 소속되지 못한다. 결국 마운트는 많은 첼시 임대상들이 그래왔듯 임대를 고려했다. 2017년 7월 24일 마운트는 첼시와 4년 재계약, 2021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비테세로 임대를 떠났다. 당시 비테세는 자신감 넘치는 어린 선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마운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마운트는 비테세에 합류하자마자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17-18 시즌 팬들이 뽑은 올해의 비테세 선수에 선정됐다. 이 말인 즉슨 임대를 가자마자 주전자리를 단숨에 차지하고 빠른 적응력과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운트는 이 당시 매경기 매서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며 공격 포인트로 자신을 증명했는데, 40경기 14골 10어시스트 맨 오브 더 매치 6번을 기록하는 기록으로 팀 내 득점 순위 2위,
팀 내 도움 순위 1위, 총 공격 포인트 1위 등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게다가 17-18 시즌 LADBC 베스트 11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도 이뤘다. 당연히 마운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졌다. 비테스 측에서는 마운트의 임대 연장을 원했고 PSV 아인트호벤과 챔피언십의 더비 카운티에서 마운트 임대 문의를 해왔다. 당시는 프랭크 더 첼시 레전드 램파드 감독님이 더비 카운티 감독으로 있을 때다. 마운트는 당연히 램파드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더비로 임대를 떠난다. 참고로 유스 때 마운트를 직접 지도했던 조디 모리스도 코치로 있었기 때문에 더비 카운트행은 문제없이 진행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비 카운티에서도 램파드는 어린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하는 스타일이었고 첼시 유스에서도 코치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마운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역시 학연 지연이 있어야 한다. 89 시즌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온 메이슨 마운트. 레딩을 상대로 램파드를 연상케 하는 중거리 슛으로 자신의 데뷔골이자 동점골을 뽑아내며 좋은 첫 출발을 했다. 특히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선 첼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렉터 마리나와 사리 감독의 허락을 받아 임대생 신분인 마운트와 토모리가 출전한 재밌는 경기였다. 더비 카운티에서 마운트는 공격 포인트 하나는 정말 착실하게 정립했다. 그러나 카라바오컵 첼시전 이전 경기였던 미들즈브로전에 생긴 발목 부상으로 이후 경기들을 나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더비에서 좋은 활약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10월에 선발되었지만 부상 때문에 국대 승선도 무산됐다. 심지어 설상가상 마운트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 더비의 경기력은 점점 노답 구렁텅이로 빠졌다. 플레이오프권 경쟁에서도 잠시 밀려났으며 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해리 윌슨도 마운트가 사라지니 그 좋던 활약들을 정말 1도 보여주지 못했다. 마운트의 공백을 절실하게 느낀 더비 팬들은 임대생 3인방 중 마운트를 단연 최고로 뽑았고 몇몇 현지 팬들은 윌 휴즈 이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추켜 세웠다. 더비 팬들은 마운트를 완전 영입하길 완전 기대했다. 2달간 재활을 통해 복귀한 마운트는 남은 리그 경기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면서 6위로 순위를 마쳤다. 그리하여 더비는 가까스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존 테리 코치와 타미 에이브람이 임대로 와 있는 AV와 램파드 감독과 마운트, 토모리가 임대로 있는 더비 카운티가 맞붙게 됐다. 정말 첼시 유망주 군단이 챔피언십 리그를 평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러나 마운트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다. 마운트의 시즌 최종 기록은 44경기 11골 6어시스트로 부상 기간을 고려한다면 첫 챔피언십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가 매우 돋보이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경기당 키패스 약 2개, 시즌 중 키패스 71개를 기록하며 패스 부분에서 상당한 재능을 보여줬다. 더비에서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마운트는 다시 우리 첼시의 품으로 돌아왔다. 19-20 시즌 마운트는 첼시와 주급 인상이 포함된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24년까지. 프리시즌 괜찮은 움직임과 센스, 활동량을 보여주며 조르지니와 코바치치가 만들어낸 패스를 잘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리그 2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여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수비에 안일한 볼 처리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쇄도하면서 골로 연결시켰다. 개막전 맨유와의 경기에서 4대0 대패로 암울했던 팀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골이었다. 만약 마운트가 없었더라면 이 경기도 승점을 따내긴 힘든 경기였다. 마운트는 바로 다음 3라운드 노리치 원정에서도 골을 집어넣으며 팀 승리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시즌 전반에는 그야말로 오한마 라인을 결성하며 수준급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마운트가 달라졌다. 오도이와 함께 유스 선수의 한계를 보여주며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가 많아졌고 마운트의 선발 출전으로 인해 포메이션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시즌 강팀을 상대로 가장 효율적이었던 코바치치, 조르지뉴, 캉테를 중원으로 배치하는 진한 쌀이쌀이 우동볼에 가까운 4-3-3 포메이션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나 램파드 원픽은 역시 마운트였다. 그리하여 첼시는 마운트 투입 4-2-3-1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도전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램파드와 마운트 간의 양아들 게이트가 열리면서 블루스들의 원성을 사기 일쑤였다. 일부에서는 못해도 너무 못한다, 하얀 제시터 세레머니 링가드가 아니냐는 이유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물론 차후에 부상을 달고 뛰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정상 참작이 되기는 했다.
그래도 겨울 휴식기 이후에 점차 나아진 모습으로 토트넘전, 에버턴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참고로 마운트는 벌써 잉글랜드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룬 대단한 녀석이다. 2018년 10월 출전은 못했으나 비테스에서 좋은 활약 덕분에 2년 월반한 U21팀에서 한 경기 뛰고 바로 성인국대에 소집되었다. 그리고 2019년 9월 A매치 소집 명단에 밤을 잊은 남자 바클리와 함께 엔트리에 포함 불가리아전에서 교체 출장하며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데뷔했다. 참고로 마운트는 8살 때부터 친했던 소꿉친구가 있는데 바로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다. 둘은 첼시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났고 꼬마 시절부터 매우 친한 단짝이라고 한다. 그리고 12년 후 운명처럼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나란히 뽑혔다. 어린 시절 했던 약속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이룬 것이다. 둘은 정말 너무 친해서 여름 휴가를 같이 가거나 쉬는 날 함께 게임과 운동을 즐긴다고 한다. 어쨌건 간에 한창 마운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가 중단된 건 좀 아쉬운 점이다. 참고로 마운트는 최근에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절친인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랑 북런던 축구 연습장에서 발견되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자가격리하지 않고 축구 연습한 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클럽이나 술집에서 발견되지 않고 또 오도이처럼 이런 사건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마운트의 여자친구다. 이름은 클로이 웰린즈 와츠 303이라는 밴드의 리드 보컬이다.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렇게 유명한 밴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자분 엄청 매력적이다. 부럽다 마운트 자식. 자, 그럼 마운트를 정리해보자.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첼시를 선택한 남자, 리오넬 메시가 최고가 될 가능성을 가졌다고 칭찬한 남자, 섹시한 가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좋은 킥력으로 세트피스에서 빛을 발하는 남자,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을 보여주며 필드 위를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남자, 테크니션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중간중간 번뜩이는 모습으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남자, 램파드의 신임을 얻으면서 당당하게 램파드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남자, 그게 바로 너 메이슨 마운트다. 다음 그는 누구일까 영상은 굴맨 굴리트로 찾아오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감사하겠다.